때는 2013년. 동굴 탐험가인 릭 헌터와 스티븐 터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라이징 스타라는 동굴에서 고인류의 뼈로 추정되는 화석 몇 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고인류학자인 로저스 버거에게 전달했죠. 동굴 깊숙한 곳에 더 많은 화석이 있을 거라고 직감한 버거 박사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동굴을 사전 탐색해본 결과 이처럼 화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챔버로 가는 통로가 매우 비좁아 당시 덩치가 컸던 탐사 대원들은 접근이 어려웠죠. 고민 끝에 버거 박사는 공고를 통해 고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몸집이 작고 밀실 공포증이 없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모여 결성된 6인의 탐사대. 몸집이 작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탐사 대원들은 모두 여자였죠. 이들에겐 지하 우주비행사란 별칭이 붙었고 곧장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탐사 대원들은 폭이 불과 20에서 50cm 밖에 안 되는 마의 구간인 용의 허리 통로를 지나 디날레디 챔버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15개체에 해당하는 1500여 점의 고인류 뼈 화석들을 발견했는데 분석 결과 놀랍게도 이 뼈들은 그동안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고인류 화석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인류의 이름을 별이란 뜻이 담긴 날레디를 붙여 호모 날레디로 명명했죠. 이들은 평균 키가 약 143cm, 몸무게는 40에서 56kg 정도 됐으며 뇌 용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조금 큰 465에서 610cc였습니다. 처음에 연구진은 작은 뇌 때문에 이들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으로 분류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두개골 모양이 이들보다 둥글고 높다는 점과 두개골 속에 있었던 뇌의 형태에서 뇌 주름의 패턴이 침팬치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는 현생 인류와 굉장히 유사했기에 뇌 용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호모 속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죠. 즉, 뇌의 크기는 작아도 뇌 속의 신경 시스템은 꽤 정교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호모 날레디는 뇌뿐만 아니라 발뼈 역시 직립보행에 적합한 데다가 그 모양이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와 무척이나 비슷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치아 역시 배열된 형태와 어금니의 크기 면에서 호모 속에 가까웠죠. 물론 이들에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도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비슷했으며 긴 엄지손가락과 많이 구부러진 손가락은 이들이 나무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마디로 초기 호모 속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특징이 섞인 모자이크 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렇게 봐서는 새롭게 발견된 고인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이 화석이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살았던 시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화석을 본 버거 박사는 이들이 작은 뇌와 작은 키,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속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봤을 때 200만 년 전쯤에 살았던 인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나온 특징들은 모두 납득이 갔죠. 그러나 지난 2017년 지질학자인 폴 덕스 교수는 호모 날레디가 묻힌 퇴적층의 연대가 고작 33만 년에서 23만 년 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즉 이들은 43만 년 전쯤 출현한 네안데르탈인이나 30만 년 전쯤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거죠. 이는 과학자들을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약 100에서 50만 년 전부터 뇌가 큰 현생 인류들이 아프리카에 대거 등장하면서 당시 뇌가 작고 왜소했던 고인류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모 날레디의 발견으로 아프리카에는 꽤 최근까지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호모 속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호모 날레디에겐 이보다 더 미스테리한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서 디 날레디 챔버에서 발견된 화석이 1500여 점이 넘고 15개체였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호모 날레디를 발굴한 연구진들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뼈가 어떻게 동굴로 들어왔을까란 궁금증이었죠. 처음엔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뼈가 물에 휩쓸려 동굴로 들어왔을 거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이는 바로 반박됐습니다. 호모 날레디의 뼈와 동굴의 퇴적층에서는 물에 침수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 만약 홍수가 있었다면 호모 날레디의 뼈뿐만 아니라 물에 함께 휩쓸려온 다른 동물들의 뼈도 함께 발견돼야 하는데 이 동굴엔 오직 호모 날레디 단 한 종의 뼈만 있었던 겁니다. 이후 육식동물이 이들을 사냥해 동굴 속으로 끌고 와 잡아먹었다는 가설도 제기됐지만 이 역시 호모 날레디의 뼈에서는 포식자의 이빨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금세 묻혔죠. 끝으로 호모 날레디가 동굴 속으로 추락사하면서 수많은 유해가 한꺼번에 묻혔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또한 호모 날레디의 뼈에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의 흔적이 없었고 동굴 입구의 방향 또한 당시에는 수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나면서 이 주장도 금세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동굴에 묻힌 이 많은 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로저스 버거 박사는 이 화석들은 호모 날레디의 장내 문화 흔적이라고 밝혔죠. 그의 주장은 학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왜냐하면 30만 년 전의 고인류,
그것도 뇌 용량이 600cc에 불과한 녀석들이 우리 현생 인류만의 고유 문화인 장례 풍습을 지녔다는 건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었죠. 죽은 동료를 보고 슬퍼하는 행동들은 다른 동물들에서도 종종 관찰되지만 누군가가 죽은 다음 그 시체를 묻는 행위는 오직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죽은 이를 어떤 특정 공간에 묻는다는 건 산자와 죽은 자의 시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현재 자신이 속한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죠. 이를 추상적 인지라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인간만이 지닌 특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례 문화는 현생 인류만큼 뇌가 커진 후에서야 등장했다고 생각했죠. 인류와 가장 가까운 네안데르탈인조차 장례 문화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하물며 이들의 절반도 안 되는 뇌를 지닌 호모 날레디에게 장례 문화가 있었다는 건 도통 믿기 힘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버거 박사는 올 모스트 휴먼이란 책에서 장례 풍습 외에는 호모 날레디의 화석이 집단 매장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뇌 구조와 신체 특징 등 전반적인 호모 날레디의 특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초기 호모 날레디에서 지금의 호모 날레디와 현생 인류가 분기돼 나왔을 수도 있다면서 호모 날레디가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일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물론 이와 같은 버거 박사의 주장은 아직 가설이며 논쟁 중에 있습니다. 답은 이들만 알고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가장 복원이 잘 된 호모 날레디 개체의 별명이 네오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며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30만 년 전의 네오는 이승과 저승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